햇살 좋은 날임에도 방 안에서 커튼을 닫고 TV 소리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흐릿하게 들리는 고요한 집안.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평소엔 멀쩡하시다던 분이었지만 상태는 이미 많이 악화돼 있었습니다. 그분을 뵈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구나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어제까지 잘 지내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삶의 리듬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하루 중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식사는 혼자 대충 때우는 날이 늘어나며 밖에 나가는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1회, 그 다음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르신들의 건강은 단순히 혈압이나 당 수치 같은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상을 지탱하는 작은 루틴, 즉 삶의 리듬이 무너지면 몸은 점점 활동성을 잃고 뇌는 점차 자극을 멈추며 면역력까지 무기력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보일 때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증상이 없으면서 천천히 약해지는 그 과정입니다. 혼자 드시는 조용한 식사, 그날도 별일 없이 보낸 하루, 누구와도 말하지 않은 저녁. 이런 날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생각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77세의 박재분 씨는 그 누구보다 건강을 잘 챙기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챙기고 혼자 조용히 산책도 하셨죠.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몇 개월 후 박 씨는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의사들도 원인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 몇 개월간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움직임은 유지했지만 삶의 활기와 관계의 에너지가 사라진 상태였던 거죠. 이런 분들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특히 봄철에 갑작스레 건강을 잃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 예를 들어 날씨가 춥거나 미세먼지가 많아 외출을 며칠 걸으면 이미 경계선에 있던 체력과 면역력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은 작은 계기를 시작으로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우리 몸은 단지 살아있다는 상태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쓰이고 연결되고 소통되고 움직일 때에만 유지됩니다. 누워만 있으면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뇌는 언어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스스로 기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나빠서 활동이 줄어든다고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통계 자료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인구 중 85세까지 질병 없이 생존하는 비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80대에 접어들며 심각한 건강 위기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시기를 넘기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 문턱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걸까요? 바로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친 것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입에 안 붙고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 않으며 갑자기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멀쩡하던 다리가 자주 힘이 빠진다. 이런 변화가 반복될 때 대부분은 나이 드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건강이 방향을 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예방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운동이나 약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생활의 에너지, 말 한마디, 사람과의 접촉, 바깥의 햇빛, 이 모든 요소가 모여서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85세를 넘기는 사람과 넘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일상이 지속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조용히 되돌아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하루, 혹시 최근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고 오전엔 TV, 오후엔 소파,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전화기 한 번 울리지 않는 그런 날. 이런 날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몸이 점점 이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말을 만드는 근육도 뇌의 언어 기억력도 천천히 기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건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만 멀쩡하면 됐지. 말은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삶은 곧 고립된 삶으로 이어지며 고립은 뇌 기능의 저하와 면역력 약화를 불러오고 궁극적으로 수명 단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76세 김동규 어르신은 아내와 사별한 후 3년 가까이 혼자 지내셨습니다. 딱히 아픈 데도 없고 건강검진도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피곤함, 무기력, 밤마다 자주 깨는 수면장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김어르신 본인도 그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달랐습니다. 몸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지만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사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생리적 반응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면역세포의 작동이 둔해지고 혈관이 예민해지며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이 바로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치매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상태가 결국은 몸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친구가 많아야 하거나 모임에 자주 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일상적인 사회적 접촉이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주기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늘 날씨나 뉴스에 대해 몇 마디라도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행위들이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감정을 순환시키며 생리적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김동규 어르신도 이런 조언을 듣고 가까운 복지관의 미술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그림을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이 일상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2달 만에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하는 기대가 생겨요. 혼자 있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기운도 돌아오더군요. 말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나 아직 살아있어요 라는 생존 신호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뇌를 사용하는 아주 적극적인 건강관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말은 관계를 만듭니다. 관계는 삶의 의미를 만들고 의미는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안 해도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으면 삶과 단절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85세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공통점은 어느 순간부터 혼자였고 말하지 않았으며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구에게 먼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속에 떠오른 그 사람, 오랜만이라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삶을 다시 연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 말 한마디 없는 하루. 그렇게 입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같이 조용해집니다. 문제는 그 조용함이 고요한 평안이 아니라 기능이 멈춰가는 신호라는 데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탔고, 오늘도 집 앞 슈퍼도 안 나갔고, 그렇게 활동이 조금씩 줄어드는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나는 매일 걷고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빠르게 줄어드는 조직입니다. 3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기 시작하고 7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두세 배로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먹어도 체중이 늘고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고 몸이 점점 느려집니다. 다음은 균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발목, 무릎,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에서 헛디디기 쉬워지고 장바구니 들 때 허리에 무리가 가고 조금만 비틀려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근육이 줄면 뼈도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지키기 위해 칼슘을 챙기시지만 뼈는 단단한 것보다 지탱해주는 근육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아무리 튼튼한 뼈도 쉽게 골절됩니다. 74세 이영숙 씨는 20년 넘게 매일 공원을 걷는 습관을 유지해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아주 건강한 편이야 라고 확신하고 계셨죠. 하지만 최근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오르다 발이 헛디면서 작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목에 골절이 생겼고 이후 3개월 동안 회복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골밀도와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걸었음에도 허벅지 근육은 60대 평균보다 낮고 뼈 밀도도 부족했던 겁니다. 이 나이엔 걷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움직이되 자극이 필요한 운동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육은 그냥 쓰는 것만으론 유지되지 않습니다. 익숙한 움직임이 아닌 새로운 자극이 들어갈 때 비로소 강화됩니다. 걷기만 계속 반복하는 건 몸에게는 익숙한 패턴일 뿐 성장 자극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덤벨을 드는 운동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손을 대고 푸시업하기, 물병을 양손에 들고 팔 들어 올리기.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우리 몸의 깊은 근육들이 자극됩니다. 게다가 근력 운동은 뇌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심박수가 오르고 근육이 자극되면 뇌는 이 몸은 아직 활발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고 기억력, 집중력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몸을 자극해야 뇌도, 감정도, 삶의 의욕도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숙 어르신도 이후 작은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벽 잡고 스쿼트 5번만 해도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조금 편해지고 무거운 냄비를 들 때도 허리가 덜 부담스럽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 하면 힘든 것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은 써야 삽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몸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당신이 오늘 너무 피곤하다면 걷는 대신 앉았다 일어나기 10번만 해보세요. 무릎이 아프다면 침대에 앉아 팔만 들어 올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지속과 자극입니다. 걷는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무릎은 뻐근하고 근육은 빠지고 숨이 차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운동 말고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시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도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수치는 정상이지만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어깨와 다리는 자주 쥐가 나고 밥맛이 없고 마음도 무겁고 이럴 땐 단순히 나이 탓을 하기 전에 약이 몸속에서 가져간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은 분명히 병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속 중요한 영양소들을 함께 줄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약의 작용 원리 자체가
우리 몸의 어떤 흡수나 대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5세 안명자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식사도 정갈하게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지만 최근 들어 피로감, 다리 저림, 심한 두통을 자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종합 검사를 해봐도 수치는 전부 정상. 그런데 이상하게 몸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 원인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밝혀진 건 약물로 인해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이 현저히 부족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복용하던 당뇨약 메트포르민은 소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하고 혈압약 중 일부 이뇨제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이런 결핍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수년간 천천히 몸을 갉아먹게 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 저림이 생기며 심하면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까지 유발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수면 장애, 불안감, 부정맥 등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미세한 영양소 결핍은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는 밥 잘 먹어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연세가 들수록 식사량 자체가 줄고 씹는 힘이 약해져 단백질과 채소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까지 계속 복용하게 되면 영양소는 점점 더 빠져나가고 몸은 겉은 멀쩡해도 속은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영양의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균형은 서서히 몸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낙상, 골절, 치매, 면역력 저하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명자 어르신의 경우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 보충을 시작한 후 불면증이 개선되고 다리 저림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잘 챙기면서 내 몸에 빠지는 건 생각 못했네요. 지금은 밥보다 보충제가 더 고맙게 느껴져요. 어르신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물론 보충제를 무턱대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복용 중인 약물들이 어떤 영양소를 줄일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검사로 확인해 볼 수 있는지를 한 번쯤 주치의에게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약을 먹지만 그 약으로 인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약은 병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삶을 지탱하는 건 결국 영양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 기억할 수 있는 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보이지 않는 작은 영양소들이 만들어주는 결과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잘 먹고, 잘 움직이고, 필요한 영양소도 보충하고 계시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바로 잠입니다. 나는 매일 8시간 자니까 괜찮아요. 자는 건 문제 없어요. 그냥 새벽에 자주 깨긴 하지만. 이런 말들 병원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잠은 시간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8시간을 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과 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70세 이현식 어르신은 밤 10시에 누워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모범 수면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피곤했고 점심만 먹으면 졸려서 2~3시간씩 낮잠을 자게 되었고 하루가 계속 무기력하게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본 결과 이 어르신은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20회 이상 깨어나고 있었고 가장 깊은 단계의 서파 수면 비율이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근육과 세포는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며 면역세포는 병균에 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게 깊은 수면 중 특히 서파 수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서파 수면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전체 수면 시간의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깊은 잠이 부족하면 몸과 뇌가 쉴 틈 없이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밤에도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이는 고혈압, 혈당 불안정,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수면의 질이 낮으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 균형 감각 저하까지 연결됩니다. 넘어지고 외출이 줄고 사람을 덜 만나게 되면서 삶의 활기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현식 어르신도 결국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침실의 온도를 낮추고 늦은 오후 이후엔 커피와 단 음식을 피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 대신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밤늦은 낮잠을 줄이고 아침 햇빛을 꼭 쬐는 습관을 만들었죠. 한 달쯤 지나자 어르신 스스로도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느낌이 달라요. 피로가 덜하고 머리도 맑아요. 예전처럼 꾸벅꾸벅 조는 일도 없어졌어요. 잠은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보다, 어떤 영양제보다 우리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깊은 잠은 면역을 살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기억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혹시 요즘 잠이 깊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수면 환경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잠들기 전 자극을 줄이는 것. 이런 간단한 변화들이 당신의 잠을 바꾸고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잠은 죽어서도 잘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못 자면 그 삶은 죽은 것처럼 무기력해집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잠을 진짜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입을 닫고 있던 시간, 움직이지 않았던 몸, 놓치고 있던 영양, 제대로 쉬지 못한 밤. 이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85세 이후를 가로막고 있었던 진짜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을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예고 없이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한 85세는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결과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는 걸 10번 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저녁부터는 커튼을 닫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눌러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 형제자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지혜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